한참을 두드려 보지만 마찬가지다. 혹시 안에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병수 씨 휴대전화 번호를 누른 후 벨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여 본다. 조용하다. 무슨 일이 있진 않은지 혹 이사라도 간 건지 모를 일이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줄게요. 저쪽에 202호에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한층 위로 집을 옮겼다고 한다. 헛걸음한 건 아니었나 맥이 빠졌는데 다행이다 싶다. 떠나기 전부터 몇 번씩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더 걱정되고 조바심이 났었다. 병수요. 다행히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소리가 들린다. 수연이에요. 웬일이야? 갑자기 찾아온 수연 씨를 보고 조금은 당황한 눈치다. 연락도 없이. 그래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마주하는 것도 오랜만이다. 지금 병수 씨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엊그제까지 병원에 있던 적이 산후조리에 있다가 이제 수연 씨가 소대장이었을 때 병장이었던 병수 씨. 하지만 나이는 2살이 더 많아 지금은 수현 씨가 형이라 부르고 있다.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는데 옆에서. 수연 씨는 딸을 낳았다는 소식부터 전한다. 둘 다 건강하니까 지금. 이제 딸은 좀 커서 아장아장 걸으면 그때 하면 돼. 병원 안 놓고 가. 나이도 차가 좀. 혼자만 누리는 행복인 것 같아 미안해지는 수연 씨. 이등병의 수류탄 자살을 막으려고 수현 씨와 뛰어들었던 병수 씨는 오른손과 왼쪽 손가락을 잃었다. 이렇게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자기가 접촉망에서 이런 거 찍었던 거 있어. 보여줘. 이심전심 수현 씨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을 병수 씨도 잘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 잘 나왔다. 사고 한 달 전 둘이 주먹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다. 수현 씨는 인근의 병수 씨 고향집도 들르기로 했다. 병수 씨를 친형처럼 생각하는 수현 씨에겐 병수 씨 부모님도 친부모 같은 분이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게 누님이시죠? 맞으시는 병수 씨 예, 아버지. 수현 씨는 큰절부터 올린다. 사고 후 병원에서 뵀을 때보다 많이 늙으신 걸 보니 맏아들 때문에 근심이 크셨던가 보다. 자네 결혼했다면서? 예 했습니다. 얼굴이 더 환해졌죠? 전에보다. 그래. 우리 야 병수도 어떻게 저기 할 판이 되지? 어떻게 되려고 몰라? 중심이 하나 없어? 나는 뭐, 지금 난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아직 안 됐지 뭐. 여기 저 죄송스런 마음에 갑자기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이 된다. 예예. 네가 그나마 또 장남이 병수 씨도 얼른 참한 배필을 만나 일상의 자잘한 행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아니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라도 다음 날 수현 씨가 찾은 곳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일종 자동 면허를 갖고 있는 수현 씨는 수동 면허에 도전하려 한다. 업무용 차가 대부분 수동 기어이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는 의미도 있다. 먼저 운동 능력 측정부터 한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페달 있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게 브레이크고요. 아 이거. 예, 제가 밟으라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 생각하시고 돌발 상황이에요. 네, 밟으세요. 네, 그대로 계세요. 아, 두 손이 성할 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 됐다. 의수인 오른손으로 수동 기어를 조종하는 일도 그에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잘 해내고 있다.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오른손이 없는데 어떻게 스틱을 조작하는가. 단지 그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제가 생각을 해서 좀 당연히 안 되는구나, 안 되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되네요. 되잖아요. 이젠 도전을 즐기게까지 된 수연 씨.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했던 일들을 해낼 때의 희열을 만끽하는 법도 배웠다. 설령 도전했다가 실패한다 한들 어떠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전부를 쏟아붓는 그 노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수연 씨다.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믿게 됐다는 것. 그것이 수연 씨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다. 네, 고맙습니다. 며칠 후 면허 시험 날. 오늘 수연 씨가 치르게 될 시험은 일종 수동 면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떨리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여 본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김수연님. 수연 씨 차례다. 이쪽 노란 선 있죠? 승부의 순간은 늘 외로운 법. 믿어줄 리 자신뿐이다. 출발해 주시죠. 김수연님 건강하세요. 주행 시험이다. 돌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수연 씨. 잘 해내고 있다. 내려오세요. 침착하게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어가고 있다. 이번엔 코스 시험이다. 코스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T자 코스. 그만 선을 밟고 말았다. 오늘의 도전은 실패다. 힘이 쭉 빠진 수연 씨. 아, 어렵네. 많이 어려워.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네, 그럴게요. 아이, 자, 예. 그러나 예서 포기할 수연 씨가 아니다. 재접수를 하고 다시 시험을 치를 생각이다. 주말을 맞아 아내가 있는 대구에 내려온 수연 씨는 세차장부터 찾았다. 평소엔 집에서 세차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닦고 또 닦는다. 우리 애기 집사람이랑 오늘 퇴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좀 차도 좀 깨끗이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만나야죠. 네, 2주 동안의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다른 산모들과 인사를 나누는 연경 씨. 젖병 들었죠? 그런데 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인사라니 둘째 때 또 뵙겠습니다. 예. 달려와서 차 문도 열어주고 머리 찢지 않게 조심조심 그야말로 서비스 만점이다. 이제 세 식구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런데 시속 20km를 유지하면서 비상등까지 켜고 가는 수연 씨. 안전운전하시네요. 예. 원래 내 저기 파출소에 전화했거든요. 이제 좀 에스코트 좀 하라고. 근데 뭐 답이 없네요. 좀 바쁘신가 보네요. 예. 그 우리 친구 그 경찰 특공대 있는 친구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하필 또 오늘 훈련이랍니다. 짐짓 진지한 표정까지. 이럴 때 보면 참 넉살 좋은 남자다. 먼저 장인 장모님이 하는 중화요리 식당부터 들렀다. 맞습니다. 식당 일에 바빠서 아기 얼굴도 자주 못 본 두 분이다. 예. 뭐. 아빠 야봐라. 이쁘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손녀가 기특한가 보다. 주차하고 장모님은 집으로 그때 아기가 햇볕에 그을릴세라 양산까지 받쳐주신다. 집에 오자마자 전쟁이 따로 없다. 울어대는 아기를 안았다가 흔들 침대에 누워보기도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수연 씨도 쩔쩔매고 있다. 안아달라고. 천하의 상전을 만난 셈이다. 뱃속에 있을 때가 차라리 편하다는 그 말이 실감난다. 그래 누가 그래. 이제 시작이네. 근데 울어도 보통 울어야지. 이제 네 혼자밖에 없다. 네 때문에 딴 애들 이제 울리고 그럴 순 없다. 혼자. 좀처럼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배가 고파 그러는 것인가 싶어 우유를 타기 시작하는 수연 씨. 처음 해보는 일이니 손에 잘 익지 않는다. 보기엔 쉬워 보였던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초보 아빠의 허둥대는 모습. 근데 좀 뜨겁다. 50도. 마음이 급하면 더 안 되는 게 세상 일이다. 찬물에 우유병을 식히고 있는 수연 씨. 진땀이 다 난다. 이제 겨우 다 됐다. 엄마 간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 됐지? 먹어요. 당신 먹인 거 아니고? 내가 먹어요? 아니 새끼 없나? 아기 달래느라 기진맥진 상태인 아내는 우유 먹이는 일을 부탁한다. 하기야 앞으로는 아내한테만 육아를 떠맡길 수 없는 일. 아니야. 엄마 줄게. 우유병을 물자마자 조용해진다. 그 모습이 우습기만 하다. 앞으로 녀석은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많은 웃음을 선물해 줄까. 많이 먹고 소화 잘 시키세요. 우유병을 한참 빨고서야 아기는 잠이 들었다. 이럴 땐 천사가 따로 없다. 우유병을 닦는 수연 씨, 한 손으론 영 불편하다. 아빠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사실은 걱정된다.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감추고 그거를 무슨 어떤 거짓말로 씌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더 정말 아이한테나 저한테나 더 힘들게 될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는 뭔가 좀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죠. 지금 몇 시인데? 아니 시간 뭐 그렇게 정한 건 없다. 부부가 이렇게 산책을 나오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 물 위에 둥지를 튼 물오리 가족. 노래를 한번. 수연 씨 부부도 튼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노래 기억할지 모르겠네. 연애 시절 수연 씨가 불러주곤 했던 노래다.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 수연 씨의 당당하고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다가섰던 연경 씨. 늘 남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아내가 되리라는 다짐도 해본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 들러볼 곳이 있다. 행선지는 부산이다. 너무도 낯익은 골목길이다. 세월을 비켜가고 있는 듯한 고향집. 여전히 아버지 혼자 집을 지키고 계신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어머니는 포천의 동생 집으로 옮기셨다. 물류창고 때문에.
사진 받았어요. 사진 보셨어요. 아기 사진부터 꺼내놓는 수현 씨. 휘라고 지은 이름도 알려드린다. 이미 맏아들 걱정뿐이었던 아버지에게 손녀는 묵은 시름까지 덜어준 존재다. 화초를 가꾸는 일로 소일하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가꾸고 싶으셨을 터이나 지금은 회한만 깊을 따름이다. 잘 자란 화초처럼 자식을 키워내고 싶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 탓에 그러질 못한 것 같다.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어차피 어릴 때부터 육군 대장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무슨 과를 가든 어느 대학을 가든 학군이 ROTC가 있는 대학을 가가지고 ROTC로 인간을 해라. 지금은 생각하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권유가 그것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그게 제일 미안하고 가슴 아픈 거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말끔히 씻어드리려고 찾아온 곳은 목욕탕. 아이고, 나는 우리 애들이 맨날 나보다 작은 데는 말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제대로 그림에 묻혀가지고 안 보이네. 대견함과 함께 안쓰러움을 안겨주는 아들이다. 때로는 튼튼한 울타리 같은 아버지를 바라기도 했던 수연 씨.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아버지의 울타리가 되드리고 싶다. 아버지에게도 아들의 마음이 시큰하게 와닿고 있으리라.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자칭 안타깝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건실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건강이나 잘 크시면서 키 어떻게 크는지 잘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며칠 후 꽃집을 찾은 수현 씨. 병원에 한 2달 입원하시다가 퇴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꽃말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그런 병원에는 그런 뜻의 꽃말에 꽃이 뭐가 있을까요? 주인은 국화를 권했다. 맑음,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꽃이다. 도착한 곳은 병원. 근데 이거 꽃 사는 것도 그렇고 꽃 주는 것도 어색해가지고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창수 씨 특별하다. 오늘은 상수 씨가 퇴원하는 날이다. 창수 씨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어색하네. 연습까지 하는 걸 보면 엄청 쑥스러운가 보다. 창수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꽃단장 하셨네. 깨끗하게 쓰시려고.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상수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신세를 져왔다. 무슨 냄새 안 나요? 무슨 냄새 안 나요? 저한테서? 아니요. 좀 맡아봐요. 아니, 애용꽃 바람이. 그럼 이쪽으로 와서 저한테 냄새 좀 맡아봐요. 다가와 코를 내미는 상수 씨. 꽃 향기는. 퇴원을 축하합니다. 예. 네. 상수 씨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꽃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꽃인데 어릴 때부터. 그래요? 네, 다 알고 있다니까 상수 씨. 상수 씨 얼굴도 활짝 핀 국화 같아진다. 2달 남짓의 병원 생활을 청산하는 순간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상수 씨. 나 계단 보면 무서워요. 내려가는 거.
세상으로 발을 디디는 게 아직은 두려운 상수 씨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 약을 기억한다고 와서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에 알코올의 유혹을 못 이길 것 같아서 장애인들끼리 생활하는 시설을 권유하기도 찬우 했었다. 씨 많이 급해졌구나. 꽂아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상수 씨는 끝내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어저께 엄청나게 어제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와서 정리하고 꾸며놓은 방이 주인을 맞는다. 텔레비도 바뀌었네요. 네, 불 안 켜세요? 어휴, 스위치도 또 바뀌었죠, 여기도. 전시 그리고 형광등도 바뀌었어, 이거. 이거는 절전도 되고 밝기도 더 밝은 거예요. 상수 씨가 하루빨리 어둠에서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 둘, 신방 꾸며놓은 것처럼 말끔해진 방안을 보니 상수 씨도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솟는 모양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고맙다고 자장면까지 사겠단다. 여자친구 생기면 장애인들에게 그저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수현 씨. 외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를 잘 알고 있어서다. 탕수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지내온 상수 씨. 이제라도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한다. 많이 드셔야죠. 그래야지. 이틀 후 수현 씨는 출근하자마자 상수 씨 집에 전화를 걸고 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보니 불안하기만 하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여전히 받질 않는다. 안 되겠다 싶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수현 씨. 찬우 씨 아침에도 전화 안 받네. 우려했던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찬우 씨 주제 갖다 줄게요. 마음이 급해진다. 예전의 일들이 떠올라 더 불안하다. 이 사람이 그때 술을 한참 먹을 때 이제 오전에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후에만 계속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차를 타고서도 연신 전화를 해보는 수현 씨. 어디에 전화한 거예요? 네, 찬우 씨 집에요. 전화를 안 받아요? 네, 계속 안 받네. 혹시나 했던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간다. 정말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만 것일까? 상수 씨는 집에 있었다. 찬우 씨 일어났어요? 일단은 마음이 놓인다. 전화가 안 돼서 뛰어왔는데 들어갑시다. 그런데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마는 상수 씨.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다. 이건 비디오예요. 찬우 씨. 상황을 모면하려는 마음에선지 묻지도 않은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는다. 규칙 어긴 걸 죄송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물. 상수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는 표정이다. 저랑 약속했잖아요. 안 먹기로 했는데 아니 지금은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먹으니까 그 술 기운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술을 마시면 손가락 마비 증세가 없어진다는 핑계 아닌 핑계에 수현 씨 얼굴이 굳어진다. 어저께 11시인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 지금 움직여지는데 왜요?
아니요. 지금 이거 움직여지잖아요, 지금. 지금도 마비 현상이. 그래서 그래 이 마비 때문에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마비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를 받든가 하셔야지. 술을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수연 씨는 믿음을 저버린 것에 단단히 화가 나 있다. 안 그래요? 상수 씨는 후회하는 눈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깨진 접시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럼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상수 씨. 그래도 수연 씨는 냉담하다. 아니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거예요? 예? 창수 씨 그때 서약서 쓴 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지난 2달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게 허탈하기만 하다. 술로 고치겠다 이거죠? 손가락 마비를 술로 고치겠다. 아이, 혼자 힘으로 알코올과의 싸움을 벌이기엔 네? 버거웠던가 보다. 왜 그래요? 왜요? 왜 머리 치세요? 찬우 씨. 뒤늦은 후회와 자책을 쏟아놓는 상수 씨. 왜 머리를 치세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수연 씨 표정은 좀처럼 풀어지지 않는다. 병원 갑시다. 자, 갑시다. 병원이라는 말에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소주를 쏟아버리는 상수 씨.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신다면은 네? 제가 한 번 더 믿어볼게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한다. 제가 술 먹고 싶으면 제가 언제든지 연락드릴게요. 그러세요. 약속했어요. 술은 김수현하고만 먹습니다. 이제부터. 알았어요? 예? 근데 김수현은 알코올 중독이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전화해봤자 한 달에 한 번? 좋죠. 예. 약속했습니다. 재수 씨, 이제 치웁시다.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에 상수 씨는 마음이 놓이는가 보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도 보여준다. 하지만 수연 씨는 마음이 무겁다. 일단 분명해졌어요. 뭔가는. 창수 씨는 혼자서 생활하시기가 힘들겠다고.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약속을 한 번 더 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신다면은 혼자서 이렇게 다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약속 또 어겨지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혼자서는 이분 다시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든 거죠. 이분이 계속 술 먹고 이렇게 응? 술에 의존해서 사시고 하는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고육지책으로 일단 열쇠를 복사해서 갖고 있기로 했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언제라도 찾아오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찾아간 곳은 집 앞의 어제 가게. 혹시 저기 찬우 씨 술 샀나요? 그 술을 아침에 여기 음료수를 사왔길래 오늘 아침에 어제 술 취했었지. 그렇게 저녁에도 마신 것 같구만. 그랬죠. 그것이 내 자유예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나온 날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다.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지인이 써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해두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생각이다. 다음 날 새벽. 그동안 게을리했던 아침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수현 씨. 어젯밤 잠을 설칠 만큼
상수 씨 일로 내내 착잡했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본다. 너무 성급해하지도 쉽게 실망하지도 않기로 했다. 눈을 멀리에 두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힘든 표정을 지으며 걸어온다. 문제는 의수, 끼고 뛰려면 여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게 아니다. 땀이 차는 데다 살과 맞닿는 부분은 짓무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안고 있는 장애인들. 앞으로 그 상처를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삶을 살아가리라는 다짐도 해본다. 이날 오후 수연 씨는 휠체어 리프트를 들고 중증 장애인인 기균 씨 집을 찾았다. 리프트는 후원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선물이다. 아버님, 네, 김수현 왔습니다. 혼자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휠체어 리프트. 이거는 어디다 두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마루에 놓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 방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방으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균 씨 집에 요긴한 새 살림이 하나 들어온 셈이다. 작동하기 시작하는 휠체어 리프트. 기균 씨는 어린애처럼 행복해한다. 올라가니까 이거 나갈 수 있어요? 다 경사로로. 네, 다 돼 있죠. 이제 시운전에 나서볼 차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올라가면 된다는. 그러니까 1급 지체 장애로 몸 전체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기균 씨는 그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도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됐네. 처음이라 힘들어 보이지만 손을 내밀어주는 대신 지켜만 본다. 어차피 혼자서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적응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다. 안간 힘에 젖 먹던 힘까지 보태 휠체어에 옮겨 앉고 있는 기균 씨. 수연 씨는 마음속으로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휠체어에 앉는 데까지 좋게 10분은 걸렸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어도 차차 익숙해질 것이다. 혼자 힘으로 대문을 당당히 넘은 기균 씨를 수연 씨가 따뜻하게 환영해준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까지 갔다 올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몸이 불편하고 저기 마음이 바로 아픈 해달라고 이들과 부탁을 해야죠. 이렇게 함께 가고 싶은 수연 씨다. 네, 그러니까 손잡이랑 아버님 팔이랑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 한번 축하드립니다. 에마 씨. 예, 조심히 다니시고요. 예, 예. 또 오겠습니다. 예, 예. 먼저 가세요. 예. 예. 날개를 단 것처럼 기균 씨는 행복해 보인다. 이날 오후 밥부터 안 쳐야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직행한 수연 씨는 집안일에 부산하다. 먼저 빨래부터 한다. 한 손이 없으니 발까지 빌려야 한다. 이런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건 인정하기 힘들었던 장애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였다. 그런데 세탁기는 턱하니 모셔두고 왜 이 고생일까? 제가 입는 옷들이 다들 거의가 등산 옷들이어가지고 이게 세탁 빨래가 안 돼요. 다 저기 손빨래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엔 방 청소에 나선다. 그런데 토끼처럼 깡충깡충 청소하는 폼이 여간 독특한 게 아니다. 예, 힘이 있으니까 빨리 되고 잘 때 깨끗하게 되고. 근데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요.
아유, 우리 집사람 산후조리하고 올라오면은 청소 안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힘드네. 제가 평상시에 청소는 잘 안 도와줬거든요. 설거지 이런 거는 설거지 빨래는 좀 도와준 편이었는데 아유 청소 힘드네. 집사람 이렇게 부지런히 청소까지 한 건 특별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이다. 아이고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이닥친 여성 군단은 다름 아닌 아내의 직장 동료들. 아이고 뭐 이런 걸 뭐 사왔어요 이렇게. 퇴근하셨나요 그래도? 예. 빨렸어요. 아내가 근무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 수연 씨와도 친하게 지내는 이들이다. 근데 제가요 반찬 싸왔어요. 집에서 보실래요? 오징어포. 아유 뭐 이런 거를. 아 지난번에 여기 와서 오징어포 되게 맛있게 먹어서 음. 형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징어포. 맛 좀 보실래요? 예. 맛있어요? 맛있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내 연경 씨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특사들 덕분에 모처럼 활기가 넘친다. 음악 좀 그죠? 네. 예. 오늘은요 예. 그간의 예. 그 가족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동안 혼자서 식사해 드시느라 얼마나 수고스러우셨겠어요. 기다리세요. 아유 고마워서 이거 참. 저 맛을 좀 볼까? 된장찌개 맛을 보고 난 명희 씨의 너스레. 선생님 어떡해요? 손영경 선생님이 끓인 거하고 맛이 똑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맛 좀 한번 보실래요? 요리 솜씨만으로도 모자라 입담까지 발휘하는 모습에 수연 씨도 유쾌해진다. 맛을 보라는 성화에 수저를 든 수연 씨. 이거 한 번만 아이 그게 못 하겠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요 이제 두부하고요 팽이버섯하고 나중에 같이 들어가면요 더 맛있어지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 맛있다. 맛있죠? 진짜 맛있다. 아 배고파. 누구께 더 맛있어요? 네? 누구께 더 맛있어요? 나는 맞지. 역시 지조이는 수연 씨다. 맛있죠?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고 연경 씨 흉내를 내는 동료들. 세 여자의 성화에 수연 씨가 지고 만다. 웬일이야? 맛있으시죠? 아내의 직장 동료들의 고마운 마음에 또 특사들을 파견해준 아내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이다. 며칠 후 수연 씨에게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아유 아버님. 아이고. 예 웬일 예. 안녕하세요. 기균 씨다. 오늘 나 혼자 나오니까 또 색다르네. 그래가지고 오늘 복지관 온 지도 몇 달 되고 그래서 예. 성민이한테 자랑도 할 겸 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하여간 덕분에 이제 내가 혼자 다닐 수 있어서 좋네 아주 그냥. 아유. 혼자서 외출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던 기균 씨는 그 꿈을 이루게 된 게 기쁘고 고맙기만 한가 보다. 본인도 볼 때가 있고. 전에는 나오려면 진짜 뭐 볼 일 있으면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볼 일 생기면 그때 바로. 지금이 수연 씨에게는 가장 보람된 순간이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도와주는 것,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리프트가 생기면 자주 올게요. 예, 이제 자주 내가 오십시오. 혼자 만들어 타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음료수 드세요. 자, 음료수. 혼자 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기균 씨는 음료수까지 준비해 왔다. 아니 이거를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아 이거 거의 직원분들 같이 놀아 드시라고. 에이. 아유 맨날 진짜 많이 줘서 뭐 약수야지. 마음이 먼저 와닿는 선물이다. 고맙습니다. 먹고 힘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가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예. 이렇게 행복해하는 기균 씨의 모습은 처음이다.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고 소박한 행복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는 수연 씨. 여기 음료수 안에 알맹이만큼 열심히 일해야지. 알맹이 개수만큼. 아유, 그러면 평생 일해도 모자라겠다. 알고 보면 기균 씨도 수연 씨에게 큰 선물을 한 셈이다. 며칠 후 주말. 수연 씨가 역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기다린 사람은 어머니와 동생 도현 씨다. 중위로 군복무 중인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기차에 앉자마자 사진을 꺼내는 어머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의 얼굴이다. 너무 예뻐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 지금 보러 간다. 혼자서는 외출이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한 어머니는 아직 손녀를 안아보지 못했다.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를 찾는 수연 씨.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아버지와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도착했다. 사돈집에 빈손으로 올 수 없다며 이것저것 싸들고 오신 게 많다. 오늘 이 자리는 연경 씨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 아기를 보고 싶어하는 시댁 식구들을 생각해 마음을 쓴 것이다. 수연 씨 어머니는 안사돈에게 고맙고 또 미안하기만 하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앉으시죠. 인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바빠진 수연 씨 어머니. 얼마나 안아보고 싶은 손녀였는지 모른다. 자식을 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왜 무거워? 이쁘다. 이뻐요. 잘 만들어놨는다고. 손녀도 귀엽지만 며느리도 대견하고 예쁘기만 하다. 아버지 주무셨네. 아기 덕분에 온 집안 식구가 한데 모여 웃음꽃을 피운다. 늘 형 걱정이 많았던 도현 씨에게도 조카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아니 열꽃. 보이나? 온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 수연 씨의 결혼 후 한꺼번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마음만 편하게 해주고. 수연 씨가 사고를 당한 후 수심 가득했던 어머니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핀다. 두 배짜리인데.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달리 표현할 길 없어 이렇게 대신하는 수연 씨 어머니. 맛있네요. 맛있나? 어머님 술 맛있네요. 맛있다. 이거 자꾸 사줘야지. 고부간이라기보다는 모녀지간 같은 두 사람이다. 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올릴까?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흩어져 살았던 수연 씨 가족들이 아기로 인해 다시 모인 밤. 화해와 기쁨의 전령사가 돼준 녀석 덕분에 잊혀지지 않을 밤이 깊어가고 있다. 며칠 후 늦은 밤, 수연 씨는 자신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한 부분을 들춰보고 있다. 6년 전 사고를 당하고 나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첩이다. 이제 99년 3월 16일이거든요. 이게 왼손 이제 99년 3월 16일이면은 아마 펜글식 한글 한 권 쓰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네, 한 권 쓰고 난 다음에 글씨가 좀 안 좋죠. 아, 정말 어렵게 썼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린 오른손을 대신해 왼손으로 썼던 글씨. 거기엔 좌절을 딛고 일어서려는 한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다. 흔들. 아니다.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약해지지 말자. 이긴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이긴 자다. 강하고 싶었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붓으로 쓴 글씨. 계급을 소위라고 하셨네. 김수현 소위.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인상으로 남으며 그대의 밝은 미소 영원히 잊지 않기를, 잃지 않기를. 그러면서 그때 제가 수연 씨가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박대위라는 분이 써준 글씨다. 아마 그 남은 손으로 또 다른 어떤 꿈을 이루자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어떤 그런 단문의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기원대로 수현 씨는 오른손이 못다한 꿈을 왼손으로 일궈나가고 있다. 힘겹고 고달플 때면 언제든 6년 전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다. 좌절하고 무릎 꿇을 때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만 딛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비결도 따지고 보면 그리 대단한 게 아닐지 모른다. 운명의 일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또 다른 일부분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